네, 뭐 이란 사태가 다소 소강 사태로 이제 접어들고 나서 이제 관건은 트럼프 관세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염승한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7월 어느덧 됐습니다. 하반기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 그 상호 관세 이후에 연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영국이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은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뭐 관세 대신 쿼터 접근이 가능할지 자동차 품목도 그러할지 사실 철강, 알루미늄 25%는 또 유지해서요. 좀 셈법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를 보면 이제 7월 8일까지 아마 이게 협상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영국하고만 협상이 끝났죠. 근데 이제 7월 8일까지 이제 다른 나라랑은 협상이 나오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일괄적으로 이제 나라별로 일단 관세율을 통보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5%에서 50% 사이고요. 아니면 10%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10%를 받을지 다시 원상복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그냥 10% 좀 받은 상태로 또 한두 달 계속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보편관세 10% 정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뭐 주요국에 대해서 다시 뭐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또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또 한번 좀 충격을 좀 받겠죠. 그래서 네. 그 결과는 아마 이번 주 내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자동차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좀 부과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제 쿼터로 연간 10만 대 정도 이제 1년에 한 10만 대 정도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적용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적용이 돼도 좀 머리가 아픈 게 이제 이걸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미국 비중을 계속 좀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연장을 거듭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봐야 되고요. 지금 7월 미국 쪽 실업률 데이터 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용시장의 급냉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우리 시장도 낙수 효과를 미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썩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최근에 연준 위원들 특히 이제 굉장히 매파적이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제 이사죠. 이분이 그 굉장히 이제 금리 인상을 원래 좀 찬성하는 그런 좀 매파 중에 매파인데 갑자기 고용 얘기를 꺼내면서 7월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려나 이런 좀 우려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고용이 좀 제일 문제고 최근에 나온 지표들 보면 대부분 이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도 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금리가 별로 안 올랐던 이유가 개인 소비 지출하고 개인 소득이 생각보다 지금 늘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 지금 확률적으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직은 9월이 훨씬 높은데요. 7월 인하는 원래 없었거든요. 전혀 예정에. 근데 7월 인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좀 유독 강한 이유도 이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는 게 미국 경기는 꺾이고 있는데 주가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좀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악화된 상태로 나오면 금리 인하는 7월에 가능하겠지만 증시에는 좀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시장이 전 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시장 예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7월 초 발표될 고용지표가 일단 미국 증시에는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AI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번에 좀 일시적인 좀 둔화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또
약세장으로 전환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언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관건인데 그냥 어느 정도 9월과 12월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7월로 조금 더 앞당긴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또 이사님은 한 9월 정도 바라봐 주시는 거고 그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한 그 금리 인하였을 경우에는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가 이게 물가가 안정화돼서 금리 낮추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지금도 이제 계속 연준 의장한테 막 바보라 그래요. 왜 빨리 당장 안 낮추냐. 주말에 보니까 금리 당장 1%로 낮추래요. 그러니까 지금 4.5에 있는 금리를 1%면 지금 그냥 계속 낮춰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파웰 의장은 굉장히 고집이 세서 지금 전혀 거기에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부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9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돌아섰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에 찬성하는 두 사람이 돌아섰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저도 9월이 유력하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실업률이 튀어버리면 7월 인하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인데 고용지표 데이터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이게 관련주가 뜨건 그리고 지건 굉장히 지금 관심사의 축 하나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BIS라는 곳이 있어요. 국제결제은행. 여기에서 약간 뭐랄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그게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또 하나의 분석 이런 부분을 좀 내놓아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그러니까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약간은 미흡하다 이런 이슈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세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인지 중국도 이쪽에 이제 뛰어들기로 했고 미국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있어 보이고 우리 시장도 이제 시동을 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란은 되게 뜨겁죠. 지금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고가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이제 경고를 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런 위험성은 당연히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하려는 그 미국의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지금 어쨌든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만 통과되면 이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저는 방향성은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왜냐하면 주도해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그걸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주가 급등은 좀 경계해야 된다. 다만 방향성은 여전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결제를 신용카드로 안 하고 코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그리고 뭐 이 해외에 뭐 내가 송금을 한다거나 그럴 때 되게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회사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내가 은행에 돈이 없어도 일단은 빌려서 먼저 카드를 긁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직불카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대체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은행이나 그러니까 코인을 받으려면 내가 달러나 원화를 먼저 내야 돼요. 내고 그걸 이제 예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같은 개념은 맞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신용카드처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뭐 결제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 그거랑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뭐 신용카드를 이제 대체할 거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쓰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쓰시겠죠. 이제 코인의 가치를 믿고 그런 것들을 활성화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는 같아요. 좀 이게 확산되는데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경계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이제 금융의 기득권이 약간 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잘 보면 은행과 똑같거든요. 네. 예. 은행 여러분이 돈 내고 이제 은행에 그 예금 계좌 하나 딱 트면 계좌 하나 딱 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돈 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가 조금씩 붙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 그런 개념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발행사라든가 이런 쪽은 기존에 없던 권력이 하나 생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이 방향성, 길게 보는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세? 네. 요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주의 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자세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런 걸 알려드릴 텐데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건 뭐 삼성전자 빼고 반도체, 이제 반등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이 밖에 뭐 조선 방산, 기계 이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 강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 하이닉스만 간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못 가고 유독 하이닉스 혼자 그냥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놀라운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이번 랠리에 완전히 소외받고 있죠. 네,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다만 어쨌든 지금이 유동성 장세고 반도체 업황은 명백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제일 걱정하는 게 HBM 피크아웃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지만 사실 HBM 피크아웃이 오기 어려운 게 수요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계속 느는데 만드는 업체는 딱 세 곳이고요. 근데 이들마저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 안에 100만 개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100만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만 개 찍고 싶어도 60만 개밖에 못 찍는데요. 왜냐하면 수율이 최대 60%밖에 안 돼요. 너무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근데 HBM이 돈 되니까 기존의 다른 반도체도 이제 생산 라인을 이쪽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도 공급 줄죠. DDR4는 단종됐죠. 거기 HBM은 수요는 좋은데 만든다고 이게 잘 나오는 또 상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계속 부족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되게 위험했던 게 뭐냐면 돈 진짜 잘 벌 때 팔아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공급을 막 늘려가지고 이게 결국엔 수요가 꺾일 때 공급 과잉으로 무너져요. 근데 이번에 HBM 사이클은 그럴 수가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갈 것 같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PER이 지금 6배인데 여전히 뭐 저평가돼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좋은 그림 예상하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저는 동참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언젠간 좀 투자를 늘리겠죠. 일부는 뭐 HBM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릴 텐데 그런 장비 투자가 그동안 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씩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올랐던 그 소부장 그 중에서도 장비주들이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도 저는 좀 결국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뭐 못 오른 기업들도 지금 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두 차례 좀 반등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중동 리스크 있었을 때 증시를 떠받치는 힘은 정책 수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순환매로 막 도는 흐름들을 느꼈잖아요. 계속 이번에 왜 중요한 상법 개정 통과 이슈도 지금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 아마 이번 주에 통과시키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이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좀 견조해요 보면 삼성전자가 좀 부진한데도 어쨌든 시장에 지금 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이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통과를 할 것인지 물을 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아주 최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 전략 하반기에 잘 좀 흡수를 해서 좋은 성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하반기 투자 전략 전반적인 틀 좀 짜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